계약의 해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나중에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물건을 넘기지 않거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가 문제된다. 계약의 해소에는 해제와 해지가 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이고 해제는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다. 암기하면 계약의 해소, 해제와 해지. 정리하면 계약을 끝내는 문제에서는 먼저 해제인지 해지인지부터 나누면 된다. 해제와 해지는 모두 계약을 끝내는 제도지만 효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가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이 문제된다. 반대로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면 과거 관계는 그대로 두고 장래에만 계약이 끝난다. 해제는 주로 이례적 계약에서 문제된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자주 문제된다. 암기하면 해제는 과거까지 정리, 해지는 앞으로만 종료. 정리하면 소급해서 풀면 해제, 장래로 끊으면 해지다. 해제를 하려면 먼저 해제권이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갑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을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 보려면 해제권 발생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가 미리 약정해서 생길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길 수도 있다. 전자를 약정해제권, 후자를 법정해제권이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대표적인 법정해제권이다. 암기하면 해제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해제 문제에서는 먼저 해제권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약정해제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미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대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이 경우 약정해제권이 문제된다. 법정해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해제권이다. 예를 들어 이행지체, 이행불능 같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가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약속으로 생기면 약정해제, 법으로 생기면 법정해제. 정리하면 해제권이 계약에서 나온 것인지 법률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하면 된다.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최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기한이 지나도 넘기지 않았다.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이행하라고 최고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도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 해제는 채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구조다. 암기하면 이행지체 해제의 지체 최고 불이행 해제. 정리하면 늦었다고 바로 해제하지 말고 최고가 있었는지부터 봐야 한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3일 안에 물건을 넘겨라고 요구했다. 이때 그 기간이 상황에 비추어 너무 짧으면 상당한 기간인지 문제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은 채무의 내용,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형식적으로 기간만 정했다고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암기하면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한다. 정리하면 해제 문제에서는 최고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기간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최고가 필요하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나는 절대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말했다. 이 경우 을에게 다시 최고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최고는 필요 없다. 정기행위처럼 특정한 날이 지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암기하면 거절 불능 정기행위는 최고 생략. 정리하면 최고는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미 안 하겠거나 못하거나 날짜가 지나 의미가 없으면 최고 없이 해제가 문제된다. 이행 불능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특정 그림을 넘기기로 했는데 그 그림이 불에 타 없어졌다. 이제 갑은 그 그림을 넘길 수 없다. 이 경우 을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불능에서는 기다리거나 기회를 주어도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진다. 암기하면 불능이면 최고 없이 해제. 정리하면 할 수 있는데 늦은 것은 지체, 이제 못하는 것은 불능이다. 불완전 이행은 이행은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기계를 넘겼는데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을은 물건을 받았지만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하자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불완전 이행 해제는 하자의 중대성이 핵심. 정리하면 이행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면 손해배상과 해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행 거절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나는 절대 물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을이 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이행을 거절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불평이나 협상 과정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확정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암기하면 확정 거절이면 최고 없이 해제. 정리하면 이행 거절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그 태도가 진지하고 최종적인지가 중요하다. 정기행위는 특정한 시기에 이행되어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결혼식 당일에 웨딩드레스를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뒤 드레스를 제공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기가 지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에서는 시간 자체가 계약 목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그날 지나면 의미 없으면 정기행위. 정리하면 기한이 단순한 약속 날짜인지 계약 목적의 핵심인지 구별해야 한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표시해야 한다.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해제권자가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효과가 생긴다. 해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해제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암기하면 해제는 권리 발생 의사표시. 정리하면 해제권이 생겼는지와 실제로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한다.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은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문제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여러 명이거나 매수인이 여러 명인 계약이 있다. 이 경우 일부만 해제하고 일부는 유지하면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전원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 전원에 대해 해제해야 한다. 암기하면 여러 명이면 해제는 전원에게. 정리하면 해제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일부에게만 해제해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고 을이 대금을 지급했다. 그 후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원상회복이다. 또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본다. 암기하면 해제 효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정리하면 해제되면 끝이 아니라 무엇을 돌려주고 어떤 손해를 배상할지 검토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는 해제된 계약으로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는 의무다. 예를 들어 갑이 물건을 넘기고 을이 대금을 지급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은 대금을 돌려주고 을은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해제는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받은 것이 돈이면 돈을 반환하고 물건이면 물건을 반환한다. 원물 반환이 어렵다면 가액 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받은 것은 돌려준다. 정리하면 해제 후에는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된다. 해제로 인해 돈을 반환해야 할 때는 이자도 문제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어 갑이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때 갑은 받은 돈뿐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돈을 받은 동안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제의 원상회복은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다. 암기하면 받은 돈은 원금 이자 반환, 정리하면 해제 후 금전 반환이 나오면 이자까지 함께 떠올려야 한다. 해제 후에는 물건을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서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했다. 그 후 계약이 해제되어 을이 자동차를 돌려주게 되었다. 이때 을은 자동차를 사용한 이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해제의 원상회복은 받은 물건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까지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쓴 만큼의 이익도 반환 문제, 정리하면 물건을 돌려줄 때는 사용이익 반환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기지 않아 을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런데 을이 그 과정에서 추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것이다. 둘은 목적이 다르다. 암기하면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가능, 정리하면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원상회복이다. 반면 계약 위반 때문에 추가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을이 대금을 돌려받는 것은 원상회복이다. 그 사이 다른 거래를 놓쳐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둘은 같은 돈처럼 보여도 법적 성질이 다르다. 암기하면 원상회복은 돌려주기, 손해배상은 메우기, 정리하면 해제 답안에서는 반환할 것과 배상할 것을 따로 나누어 써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갑은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을은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 이때 한쪽만 먼저 돌려주라고 하면 불공평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 이행관계에 설 수 있다. 즉 갑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을도 물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암기하면 해제 후 반환 의무도 동시 이행, 정리하면 해제 후에는 누가 먼저 돌려줘야 하는지가 아니라 서로 동시에 반환하는 구조를 떠올리면 된다. 해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까지 넘겼다. 그 후 을이 다시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 나중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면 병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암기하면 해제는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해제 문제에서는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중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 계약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아 등기까지 넘겼다. 그 후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해도 병은 보호될 수 있다. 병은 해제 전 외형상 형성된 권리관계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 제3자나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암기하면 해제 전 새권리 취득자는 보호, 정리하면 제548조 단서에서는 제3자가 언제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핵심이다. 하나의 계약에서 해제와 취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취소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나중에 푸는 것이다. 암기하면 취소는 처음 하자, 해제는 나중 불이행, 정리하면 계약이 문제되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나중에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나누면 된다.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끝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합의해제가 문제된다. 합의해제는 일방적 해제권 행사와 다르다.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암기하면 합의해제는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것, 정리하면 법정해제인지 당사자 합의로 끝낸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해제 판례의 핵심은 최고 필요 여부, 원상회복, 제3자 보호다. 예를 들어 이행지체 해제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이면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받은 돈의 이자, 사용이익 반환, 동시 이행관계가 문제된다. 또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암기하면 해제 판례는 최고 반환 제3자, 정리하면 해제 문제는 요건과 효과를 분리해서 보면 정리하기 쉽다. 해제 사례형은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을이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고 하자 먼저 해제권 발생 원인을 확인한다. 이행지체라면 최고와 상당한 기간을 본다.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이라면 최고 생략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 다음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동시이행, 제3자 보호를 검토한다. 암기하면 해제권 발생, 최고 여부, 의사표시, 원상회복, 손해배상, 제3자, 정리하면 해제는 요건보다 효과까지 써야 점수가 나온다.